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경기, 예를 들면 선발 출전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왜 그렇게까지 조치를 해야 했을까? 왜냐하면 이 경기는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세요? 그렇죠. 이게 홍명보 감독이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재성 선수는 이제 측면 왼쪽에서 이제 공격을 맡고 있었었는데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 자리에 이 남아공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되게 보면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되는 조커의 역할을 맡았었고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뛰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다는 것은 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고요.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은 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항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봐요. 항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감독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경기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. 근데 그 두 번째는 만약에 항명으로 받아들여서 감독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었었는데 여기서 그걸 감정적으로 연결해서 선수 기운까지 결과를 뒤바꿨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 감독으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홍 전 감독은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선수들에게 약간의 이제 문책성 그런 뭐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,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이라도 됐지만 이재성 선수는 결국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지금 경기를 마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데, 특히 이강인 선수가 하이드레이션 타임에 이재성 선수를 언급하는 그런 영상이 포착이 되면서 상당히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이것도 진정호 의원이 제보받은 사실을 공개하기 이전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.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. 나름대로 지금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. 이재성과 관련된 또 이재성 이강인 선수의 이 관련된 얘기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도중에 남아공에게 지금 압박을 당해서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이재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 벤치에다가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이것을 두고서 이강인 선수는 뭐 그라운드에서 뛰는 플레이어이고 벤치에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 뭐 코칭 스태프가 모를 리는 없겠죠.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재성 선수는 투입이 안 됐었거든요. 이것으로 보더라도 3차전 남아공전에서 분명히 이재성 선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. 왜 제외했냐라면 딱 하나 제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. 부상입니다. 근데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의문으로 남는 거죠. 그러니까 벤치를 지키지 말았어야 할 선수들이 벤치를 지켰던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속 시원히 이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축협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? 자, 일단은 뭐 지난해 그 축구협회와 관련돼 가지고 경찰에 고소고발된 건이 모두 8건이었었거든요. 그런데 혐의 대상자는 정봉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새로 홍명보 감독이 추가로 고소가 됐어요. 그 혐의는 이 감독 그 선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상 배임 또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과연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절차가 이용이 되었는지 등등에 있어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스포츠적으로 축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하고 있는 점들, 축구 팬들이 밝히고 싶어하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항상 축구협회와 관련돼 가지고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탄을 받을 때 그 핵심이 정몽규 회장이었었거든요.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이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지시를 했느냐,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후보를 추천했을 때 애초에 1순위 후보로 알려지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이 왜 그 이사회에 1순위로 올라갔느냐. 그 과정이 바뀐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
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수사를 통해서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동안 많은 팬들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, 개파, 특정 학교 인맥 이런 예. 등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서 좀 사실 여부를 좀 정확하게 가려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이 축구협회의 비난에 대한 어떤 그 좀 종말을 짚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좀 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